자, 이제 이어서 이제 실습을 하시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8글자의 내용을 이제 일단 기초적으로 어떤 것이 상징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140 몇 페이지죠? 142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글자별로 그 위치에 따른 해석을 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되게 좀 자세하게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왜 그 흰 종이에다가 자기의 글자를 써놓고, 그 다음 옆에다 그걸 한번 나열해 보라고 했냐면, 나중에 누군가가, 야, 너 공부한다면서 한번 나 좀 알려줘봐. 그러면 글자만 그거 써서 읽어줘도, 예,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읽어줘도 그 사람이 공감을 많이 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는 그래 내가 이런 면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20, 30%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부딪혀온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이라고 하는 거와 세운, 그러니까 그 해년도의 에너지, 그 다음에 10년간 오는 대운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두 가지가 부딪혀 올 때 약간의 변수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때에 태어났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누굴 만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어느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약간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천문성이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힘, 어떠한 힐링을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의사나 아버지가 뭐 한의사나 이렇게 의료인 집안에서 태어난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능이 발현이 되는 어떠한 그 매개체의 역할을 그 주변에서 하는데, 그 주변이 받쳐주는 경우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기에 내가 어떤 조건, 물론 그 조건이 무조건 100% 좋은 조건이다, 나쁜 조건이다, 이게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글자가 거기에 맞닥뜨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생각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것이 많다 그러면 일지에 그 글자를 많이 썼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업가 집안이다 그러면 직업 자리에 있는 글자를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고, 정신계 뭐 예를 들어서 종교 생활을 많이 했다든지 뭐 부모님이 종교인이라든지 이러면 정신계의 글자 중에 어느 부분을 상당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말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는 언어가 발달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 집에 왔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언어가 발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조건값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 많게는 한 80%, 적게는 뭐 한 60, 70% 정도는 그 내용하고 일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 아, 그래,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별로 보면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142페이지에 나오는 것부터 시대정신, 시대환경, 그 다음에 습관, 언어, 뭐 가치관, 그 다음에 직업, 마음,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건 삶의 목표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목의 글자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의 글자, 이 자리에 끝에 자리에 목의 글자가 있는 분들은 멋있고 폼나고 그럴싸한 것으로 마무리되길 원해요. 모든 일이. 그런데 여기 화기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정하고 이렇게 충족이 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이쪽에 만약에 금기다, 그럼 완성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모든 게 완성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결, 완성. 그리고 여기에 수기가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남아야 돼요. 나한테. 지식이나 물질로 남는 것이 여기에 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 의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예. 그래서 목적이 같아야 되고,
뭐 가치관도 같아야 되고 언어도 비슷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유사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흔히 말해서 궁합을 볼 때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건 외부, 이건 내부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겉궁합, 속궁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것, 생활하는 부분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일적인 부분하고 좀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만약에 일을 하는 관계다. 그러면 이쪽이 잘 맞아야 돼요. 이쪽이. 예, 그래야 통합니다. 물론 다 맞으면 좋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중심점이 어디다? 이쪽이 맞아야 돼요. 일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가 직장에서 만났거나 뭐 아니면 학교에서 만났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너무 꿍짝이 맞아서 잘 이렇게 되길래 잘 만났는데 실제로 가정생활로 딱 들어가니까 이건 아니더라.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문제와 일을 같이 하는 문제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마음, 말의 패턴이 유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언어 패턴이 뭐 만약에 이 일의 자리에 합을 이루거나 일의 자리가 비슷하거나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일간의 자리. 근데 이게 충의 자리면 말이 자꾸 겉돌아요. 겉돌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빗나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써주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추구 방향이. 그 다음에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관은 이게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이게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철학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글자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 종교 얘기하다가 싸움 나고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 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 얘기하다가 싸움 나. 그러니까 여기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 궁합 보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왜 나는 자꾸 부딪히는가 하면 여기가 부딪히거나 여기가 부딪히거나 뭐가 부딪혀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철학적인 얘기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언어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언어의 방식을 이해시켜야 돼요. 저 사람은 들어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가 목기의 타입이다. 목기의 타입이다. 그럼 뭐예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말이 했어 안 했어?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기는 마음을 헤아리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너 마음이 어떤데? 네 마음은 뭐야? 네 마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 번째, 토기는 관계형이에요. 누가 그러던데? 누구하고 그럴 건데? 이런 형태의 관계형 언어를 써요. 근데 금기 언어는 결정형 언어예요. 했어 안 했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결과가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금매일간들은 대부분 결론이 뭐야? 이 말을 잘 써요. 수기는 전에 제가 전 시간에 봤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피력하려고 하거든요. 요 언어의 패턴 중에 수기와 화기는 충돌을 하고 금기와 목기는 충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이 안 맞는 경우에는 좀 헤아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목기가 많다.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마음을 쓸 때 행동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행동을 한 게 내 마음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을 갖다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을 쓴 거야. 근데 화기는 뭐냐면 내 감정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표현을 한 것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토기는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마음을 쓴 거예요. 금기는 뭔가 만들어준 게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어주고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완성해주고 예, 그게 금기의 마음이에요. 토기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수기의 마음은 자기 생각, 지식, 그 다음에 자기하고 어떠한 교류, 어떤 거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 썼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작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죠. 목기, 화기, 토기, 수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합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요 내부적 궁합, 속궁합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이 통하느냐,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통하느냐, 이것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습관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을 예를 들어서 청결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결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지금 뭐라고 하죠? 이제 어느 분은 을목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좀 받아주는, 행동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받아주는 습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신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거, 명확한 걸 추구하려고 할 거고, 만약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관계를 받아들인 걸로 갈 거고, 이렇게 각자마다 이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직업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목기가 여기에 강하게 있다? 그러면 몸으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직업이 맞고요. 여기 화기다 그러면 마음을 쓰는 직업이 맞고요. 수기다 그러면 생각, 예,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으로 쓰는 게 맞고요. 지식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토기다 그러면 관계형 직업. 이렇게 해서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하고 맞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쪽에 부합되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8개를 해놨잖아요. 그럼 맞고 틀리고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체크해 보세요. 예, 그 중에서, 이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체크했을 때, 자, 나는,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맞는 것 같다. 공감이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한 개. 예.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2개 정도. 예. 3개 정도. 4개 정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이 안 맞을수록 자기의 에너지대로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변화를 줬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변화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안 맞느냐에 또 나오죠. 만약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 쪽이 안 맞다. 그러면 이쪽에 변화가 컸던 거예요. 어느 쪽에 안 맞다. 그러면 어느 쪽에 패턴이 안 맞는 이유도 거기에 변화가 큰 거예요. 뭔가를 다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초급반 배우시고 나서 뭐 대번에 그 사람 뭐 식단표 만들어주고 하기가 좀 내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 옆에 칸을 보시면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점. 그럼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쓴 것 중에 첫 번째 거 보시죠. 자, 그 시대정신에 만약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다. 예? 시대정신 쪽에. 그런데 거기 보면 진취적인 기상을 천조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진취적인 기상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행동을 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행동을 지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보는 게 숙제예요. 이게 실습의 숙제. 그다음 밑에 볼까요? 포용적이고 실리적인 가치관을 선조보로 물려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용적이고 실리적인 것이 다른 쪽으로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 그게 단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으로 나타나던 단점으로 나타나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장점으로만으로 볼 수도 없고 무조건 단점만으로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요게 실습의 이제 기본입니다. 안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습을 해보면 다른 사람 거를 이제 하나씩 대입해서 이게 적어보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지금 알려드린 대로 예, 누구부터 내 건 했으니까 가족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고 내가 이해도가 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하는 마음이 좀 생긴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번 챕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 놓은 명식, 자기 거 명식에 자, 요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들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는 곱하기 3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일단은 곱하기 3. 예. 근데 여기가 곱하기 3은 아닙니다. 예. 일간이나 월간의 글자는 곱하기 3이 아니에요. 뭐만 곱하기 3? 예. 일지, 월지만 곱하기 3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넘기셔서요. 특수한 글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옛날 말로 따지면 신살론입니다. 신살론. 신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살풀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전에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살풀이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기본 몇 개요? 예? 지금 연구상에 나온 게 260개예요. 260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안 걸리는 게 없어. 다 걸려. 예. 그런데 글자를 보면요. 신살이라는 것은 신살이거든요. 신살. 이거 글자를 보세요. 앞에. 자, 미리 볼 시자에 원숭이 신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 본 거예요. 뭐를? 그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게 신이에요. 근데 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걱정한 것이 나무 목자를 때렸는데 몽둥이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나의 기질이, 나의 특출난 기질이 나를 계속 못 살게 구려서 뭐야? 이게 죽어간다. 죽있다가 아니에요. 죽어간다. 사망을 한 죽을 사자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예. 계속 괴롭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 중에 인정하는 건 몇 가지냐면 9개만 인정을 합니다. 9개. 260개가 아니고 몇 개만? 9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9개만 확인하면 돼요. 네,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임상을 통해서 수만 명을 임상을 했는데 260개를 다 대입해 보니 신빙성이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더라? 9가지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거를 이제 보강해서 이제 책을 더 이제 했는데 임상을 더 이제 확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살론 중에 특수한 에너지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바꿨고 말을 특수한 에너지 중에 괴백양이라고 해서 괴강, 양인, 백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괴강살과 양인살과 백호살이 있는데 그 살이란 말은 배척하고 괴강이라는 건 뭐냐? 자, 지도자적 에너지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적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건 간지로 붙어야 돼요. 간지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글자가 뭐 있죠? 무진이죠? 자, 무진. 무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만 해당돼요. 뭐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 무진은 아니고 여기에 무신인데 여기에 진토가 있으면 성립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예. 요렇게 붙는 건 아니에요. 간지로 이렇게 붙었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3이 돼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만약에 괴강이 있다 그러면 괴강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자기 거 중에 요게 괴강이 있거나 뭐 여기에 보면 여기에 괴강이 있을 수 있죠. 괴강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시 있으면 밑에다가 하단에. 자, 이게 지도자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라고 나와요? 응? 과도하게 지시를 하려고 한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시형 어법보다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협조형 어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더 세게 들려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말을 순화해야 된다? 네? 협조형 언어로 순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보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인. 이건 결단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를 결단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뭐예요? 너무 냉정하게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오, 무오, 임자라는 글자가 있는 분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양인이라고 딱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나친 냉정함이 난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고려한 상태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글자가 많은 분들은 병오나 무오나 임자 확 지르는 마음이거든요. 확 질러버려요 그냥. 예, 상대방은 털끝만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거든요. 그게 요 양인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백호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하얀 호랑이에 물려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하얀 호랑이를 만나려면 어딜 가야 돼요? 깊은 산을 가야 되죠. 그리고 첩첩산중 중에 야밤에 가야 호랑이를 만나요. 그 정도로 담력이 세다는 거예요. 용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그래서 단점은 뭐냐?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다 있으면 뭐라고 옛 선조들이 여자들 분들이 만약에 괴백량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럼 뭐 한다고 그랬냐면 남편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남편 잡아. 예. 팔자가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옛날 말이에요. 옛날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고 지금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있는 여성은 또는 이 에너지가 있는 남성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지금으로 따지면. 특히 여자가 괴백량이 있다라는 것은 사회성이 좋고 사회적인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힘이 강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커리한 사람, 커리우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남자가 이게 있는 경우에는요. 너무 호걸이에요. 호걸. 그래서 현대사회는 조금 여성 해야 돼요. 남자는 반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호걸로 살아야 되고 현대에는 남자가 좀 여성 해야 돼요. 예전에는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성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남성하게 살아야 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괴백량이 현대사회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화됐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화가 됐어요. 예,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배당하기 싫어한다. 남이 자신을 믿고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칭찬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추진력이 있고 배짱이 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명예지향적이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릴 적 사건 사고가 많아 다치거나 크고 작은 상처나 수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자, 용감하게 요 글자가 있는 애들은요.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뭐 슈퍼맨이다 하고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딱 오게 되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설명으로 이제 제가 옆에 책 안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역마.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인신사해라는 글자가 계절의 첫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한 글자에 지장간 글자밖에 없어서 에너지가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만약에 여기에 밑에 인신이 여기에 있다. 인신사회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역마가 엄청 강한 거예요. 활동성이. 이분들은요. 멀리 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뭐 저는 역마가 제로거든요.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하고 멀리 다니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 나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역마가 있는 사람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활동할 때. 뭐 한 10이나 20만 써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역마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 그냥 틀어박혀 있으려고 해요.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인목은 목이죠.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무조건 도로다니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냥 도로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목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돌아다니는 힘이 강하다.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힘이 강하다. 신금이 있는 사람은 목적형이에요, 목적형. 뭔가를 뭐 배운다든지, 뭔가를 뭐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의 목적이 있을 때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사화는요, 이게 마음이 동했을 때, 우리가 보면 흔히 말해서 나 마음이 울적해서 바다로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마음이 울적해서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사화의 역마예요. 그러면 해수의 역마는 뭐냐면 언제 가봤던 곳, 그러니까 기억의 메모리예요. 그래서 언제 가봤는데 다시 가보고 싶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먹었던 어떤 떡볶이집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해수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크고 앉아서 일하는 직업보다는 활동적인 직업이 좋다. 그 다음에 비행사, 스튜디오스, 무역업, 외교관, 관광가이드, 통역, 군인, 경찰, 영업계통이 잘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에너지예요? 활동이 강한 에너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기 거를 확인하시고 그 밑에다가 써 보세요. 대장량 모두가 다 나란인가요? 예? 대장량 예. 모두가 다 나란. 예. 아래 위로. 예. 예, 계백량. 세 가지. 예, 세 가지는 다 계백량은 이렇게 간지로 붙어 있어만 성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역마 다음에 도화예요. 도화살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예, 도화살. 인기. 예, 그래서 사람의 주의 주목을 받고 이제 조금 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오묘유. 그래서 이 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예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봐주길 원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심 받기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주의 주목을 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요게 세 글자 이상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소영, 그 장동건, 이병헌 다 요게 세 글자씩 있어요. 그래서 좌우묘가 많으면 연예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어디에 많으면 여기에 많으면 연예인이죠. 뭐 그냥 연예인처럼 살아요. 또 좀 특이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끼가 있으며 연예계의 예술계, 방송계에 적성이 있다.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 성악가, 화가, 무용가, 아나운서, MC, 정치인들에 어울린다. 특히 외향적인 이쪽 위치, 여기에 도화가 많다. 그러면 이제 뭐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도화가 많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주변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거라면 이쪽은 바깥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있다 그러면 뭐 완전 연예인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군계일학이라고 해서 군계일학.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여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이렇게 돋보여 보여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화가 하나도 없죠.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잘 안 드러나요. 예. 나는 도화의 글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도화의 글자가. 없는 분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 도화는 어떠한 도화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매력을 펼치느냐. 이제 메모를 잘 하세요. 자수의 도화는요, 지식의 매력이에요. 똑똑함의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자수는. 자라는 글자는. 오화는 뭘까요?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이게 돋보임. 그러니까 이게 좀 펼쳐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화 배우처럼 약간 이게 눈에 띄는 이런 에너지고요. 그 다음 묘는 행동이 귀여운 거예요. 행동이. 예, 행동이 예쁘고 귀여워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묘의 글자가 많은 사람은요,
만약에 묘의 글자가 요 바깥에 있다. 그러면 삼지사방 아무 데나 가서 저기 귀염을 떨고 다녀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묘는요. 아는 사람들한테만 드러내요. 예. 아는 사람들한테. 예. 자, 유금. 유금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예, 쉽게 말해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금이 멋있는 건데 이 유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에서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안쪽에 있으면 뭐 친구들 사이나 집안에서 좀 멋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안팎으로 있으면 예, 안팎으로 멋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의 느낌이 유금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멋있음.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명예화계가 있어요. 명예화계. 자, 옛날에는 화계살이라고 했어요. 이게 많으면 스님 된다고 주로 말합니다. 종교의 에너지다. 이렇게 종교인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토기는요. 일단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목과 토급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다한 사람, 토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토기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주변인하고 이렇게 상대해서 고집을 꺾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니까 그냥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명예도 보면 겉으로 내가 자존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자존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술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 자존심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면 충미는 내면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진토는 행동의 고집을 갖고 있고 술토는 결정의 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과 결정이 어디서 나타나요? 대부분 바깥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가 결정한 것에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축토나 미토는 감정과 생각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면 속에 자존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토가 강한 사람과 음토가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럼 양토가 강한 사람들은 바깥쪽 사회 구조에서 자존심을 펼친다면 안쪽 즉 축토나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고집이 세고 지배당하기 싫어하고 자신을 신임하고 인정해주면 2배로 능력을 발휘한다.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직업이 좋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천문성. 이거는 뭐 신살론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요. 이게 왜 좀 신살론에 들어가 있느냐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 살리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묘미술 인유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보면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3개, 1개 포함해서 7개 수준은 사람 살리는 일을 안 하면 나락으로 가요. 나락 아세요? 나락?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탱이 되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락에 빠져요. 나락에 빠져. 그러니까 사업한다든지 뭐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희생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산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맛 가요. 바로 맛이 가요. 인생 그냥 훅 가요. 훅. 그런데 여기에 그 적어도 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역학 또는 천문학 또는 뭐 이런 심리학, 상담심리학 이런 걸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냥 와요. 그냥 축축축 와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 공부를 하시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 내가 도와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과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는 그 선에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만나본 경험으로 인하면 이게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를 퍼주느냐면 물질을 퍼줘요. 그러면 내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머니가 동나요. 근데 원래 천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을 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퍼줘야 돼요? 지식과 마음과 또는 무슨 어떤 손길과 생각과 이런 걸 펼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뭐 했다? 물질을 퍼주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퍼주지 말고 절대 뭐를 퍼줘야 된다. 저처럼 열심히 가르치고, 예, 열심히 치료하고, 예, 열심히 도와주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퍼주는 분들이 있어요. 김모 선생님이라고, 예, 뭐 창고에 쌓아놓고 계속 퍼줘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 그러면 이제 맨날 왜 나는 남는 게 없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노모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왜 남는 게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권모 도사님도 똑같았겠죠. 예. 이게 그런 모습으로 살면, 예, 망한다. 그러니까 뭐를 퍼줘야 된다? 지식을 퍼주고, 상담을 통해서 퍼주고, 공부를 해서, 사실은 이게 물질계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물질의 세계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아닌 반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물질은 눈에 보이는 돈, 물질 이런 걸 말하지만 반물질은 정신세계, 마음 이거거든요. 이건 뭐 하다못해 돈이라고 딱 보면 그러면 반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풍부한 게 뭐예요? 정신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물질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뭐를 줘? 물질을 더 주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돈을 줘도 새질 않아요. 늘 그게 유입되니까. 보충되니까. 근데 반물질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뭐가 보충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정신, 마음이 보충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줘야지. 그래야 내가 계속 새로운, 응? 그 물이 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물질을 퍼주고 있다고. 예. 함부로 주지 말라고. 예? 예. 뭐 아시겠어요? 예,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앉아보세요 하고 말을 해주는 게 말을. 예? 앉아보세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말로 때우라고. 자, 여기는 말로 때워라. 반물질은. 예? 근데 물질은 뭐야? 돈을 줘도 돼. 예. 예. 말로 안 때우고 제가 이걸 모르고 열심히 퍼줬죠. 예. 열심히 망하더라고. 퍼줬으니 망하지. 예. 그런 예. 하나만 있어도 저거는 세 개로 가야 되나요? 아, 그렇죠. 예. 여기 하나만 있어도 세 개죠. 예. 일단은 4개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4개 이상의 사람, 내가 4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일단 퍼줘.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몇 개 이상? 7개 정도, 제가 7개거든요. 예, 7개면 어떻게 돼? 엄청 퍼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는 게 없어? 여기저기 다 퍼져. 또 이 반물질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는 민감하냐? 이분들은 너무 개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 마음이 이래. 요만큼 들어왔다가 마음이 요만큼 나갔어. 하고 그거는 계산이 팍팍 들어와. 근데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돈이 얼마가 나는지 몰라. 그게 반물질계를 주관하는 사람하고 물질계를 주관하는 사람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문성이 강한 분들은 뭘 퍼주면 안 된다? 물질을 퍼주면 안 된다. 물질을 퍼주는 순간 망한다. 뭘 퍼줘라? 마음과 정신, 지식, 예, 지식을 퍼줘라. 예, 상담해주고, 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러면 돼. 뭘 더 바래? 그렇죠? 거기다 뭐까지 더 줘야 돼? 저는 지금도 그걸 못해요. 뭐냐면 막 해서 이렇게 막 상담해줬어. 아, 이거 먹여야 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게 어디서 주섬주섬 꺼내서 줘.
참 그거 많이 버렸거든요. 많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계를 다루는 것은 남을 시켜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다루게 하고 나는 그냥 교육, 상담만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망했지. 예, 달리 망한 게 아니야.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신계와 물질계 다루니까 이쪽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풍부해. 예, 늘 고갈되지 않아. 그런데 요 물질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돈으로 퍼주는 건 되는데 뭔 얘기를 해주려면 힘든 거야.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힘든 거야. 지는 돈 잘 벌어. 근데 돈 잘 버는데 그 돈 버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잘. 가르침에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사람의 개성, 적성, 느낌을 잘 읽어내고 하늘의 글귀를 읽는 힘이 강하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종교인, 역학자, 상담가 등에 적합하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천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문성이 없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아요. 예. 그거 배워서 뭐해?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죠.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 정신계, 반물질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꼭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요, 되게 재미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쏟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주잖아요. 마음을 쏟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 주게 돼 있냐면 물질을 주게 돼 있어요. 선생님, 요거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라도 좀 드실래요? 하고 탁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물질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뭐가 써져요? 마음이 써집니다. 제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물질을 자꾸 주는데 내가 좀이라도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여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많이 쓰면 쓸수록 상대방은 뭐를 주게 돼 있다? 물질을 주게 돼 있고, 내가 물질을 쓰면 쓸수록 상대방은 뭘 주게 돼 있다? 마음을 쓰세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지식을 배우러 갈 때, 어떤 선생님한테 지식을 배우러 가거나, 예를 들어 종교인을 만나러 갈 때 왜 돈을 가지고 가느냐면, 물질을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비주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써드리면 돼요. 마음을.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침이라는 게 있어요. 현침. 다음 넘겨보시면 현침이라는 것은 칼 맞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왜 칼 맞아 죽느냐 하면 말이 날카로워서 그래요. 말이. 그래서 가보미 신신. 이 글자가 천간에도 있습니다. 이게 천간의 글자가 갑하고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오와 미토 신금이 있는 분들은 이게 말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좀 톡 쏘는 말을 해요. 예, 톡 쏘는 말. 그러면 천간에 있는 갑하고 신은 뭐고요? 지지에 있는 오, 미, 신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같게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천간에 그 현침이 많을수록 뭐냐면요. 정신계를 건드리는 말을 해요. 정신계를 건드리는 그 사람의 정신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해요. 근데 반대로 오미신은 삶에 깨우침을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느냐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왕한테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현침이에요. 칼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근자에도 있죠.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권에다가 싫은 소리 하고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현침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 강하게 내뱉는 사람들이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가보미신신 많죠? 예, 저기 도 선생님이 가보미신신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말을
뭐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톡 쏩니다. 예. 가끔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앉아요. 세요, 세. 응? 예. 예. 특히 이제,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합해서, 가보미신 합해서 약, 4개 이상 있는 분. 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여기 집사람 가족한테만 쏴대는 거죠. 자, 어쨌든, 나는 그렇다. 그러면, 4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예, 그 입 다물라! 예, 이거죠. 웬만하면 다물고 살아야 돼. 왜냐면 나한테 손해나. 그러니까 왜 다물려고 하느냐면, 기분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말을 해버리면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강 몇 개까지 봤냐면요. 몇 개까지 봤겠어요? 가보미신신, 이 최강 8개까지 봤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말이 없거든요.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요, 그 말 안 하고 해서 한 방에 탁 던지는데 그 말에 상처받아. 예, 한 방이야, 그냥. 절정보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뭐라 그래요?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한 발씩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 여기 보면은 오화월생, 예, 만만치 않아요. 미월생, 만만치 않아요. 신월생, 만만치 않습니다. 천간에 간목과 신금 있는 분들, 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간에 없으니까, 지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현침은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 포함이에요. 지장간에도 있어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장난 아니야. 예? 예. 자, 지장간에도 있을걸요? 네. 그래서, 자, 귀문관살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귀문감살.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현침은 뾰족한 것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좋다. 섬세한 것을 잘 다룬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렇게 침도 잘 나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도 있고요. 일식, 요리 같이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는 거. 칼질, 어쨌든 의료직이나 기술직을 선택하면 좋고 말이 날카롭고 직설적인 게 특징이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문은요, 귀신의 문. 그러니까 귀신의 감각, 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촉이. 엄청난 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첫 글자에 진해, 아니면 진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붙어 있어도 성립이 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성립하는데 멀을수록 성립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이 귀문간살이 있는 분들은 그 촉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진해 귀문간살, 진해, 진토와 해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파악하는 힘이 뛰어나다? 관계를 파악하는 힘이 뛰어나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둘이는 무슨 관계야? 둘이는 무슨 관계야? 이런 걸 파악하는 힘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기문관살이라는 것은 자수와 유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미인, 그래서 미토와 인목이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모양을 알아보는 에너지가 강해요. 모양을 파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 누가 왔다 가는 것도 알아요. 미인기문관살은. 그리고 컵을 내가 위치를 오른쪽에 놨는데 왼쪽에 옮겨놓은 것도 알아요. 미인기문은. 그 정도로 알아요. 그 다음에 사술은 외적 감정, 사람들이 풍기고 있는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힘이 강하고요. 오축기문관살은 내적 감정,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춰진 것을 알아내는 힘이 강해요. 그 다음에 묘신은 행동을 파악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묘신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을 서빙홀에다 딱 놓잖아요. 거의 비서 수준으로 사람들을 딱 파악해요. 무슨 얘기냐면 딱 눈치만 봐도 뭘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착착착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종업원 쓸 때는 누굴 써라? 묘신기문관살 써야 되는 거예요. 묘신기문관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협상가나 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자유기문관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진해기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면.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사람을 쓰고 예? 뭐라 그래요? 이렇게 포지셔닝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설명에 신경이 예민하고 감각이 빠르다, 감수성이 발달돼 있고 끼가 있다, 배짱 추진력, 결단력이 약하므로 리더보다는 협력자의 자리에 어울린다. 왜?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문학가, 예술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이 좋고 왜냐?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힘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기문이란 기문관살 또는 기문살이라고 하는데 뭐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영감이 굉장히 발달된 에너지다. 예, 강한 에너지다. 그래서 영감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보면 기감이 있고 영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센스쟁이들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책에도 어떤 사람이 빵을 갖다 놨는데 그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173페이지에. 자, 저 사람이 분명히 생각을 읽었더니 분명히 빵을 훔칠 거야. 빵 훔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이 읽어진 거야. 그러면 딱 손가락질하면서 너 빵 훔칠 거지. 딱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최고 하수예요. 왜? 읽어진 걸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사람. 이게 하수예요. 그거 하면 훔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가졌다고 해서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켰다고 해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나 그러지 않아? 하고 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수는 빵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는 자, 경고하는 자예요. 그리고 중수는 제가 훔칠 것 같으니까 빵을 감추는 자, 빵을 치워주는 자가 중수예요. 그 다음에 고수는 어떻게 해요? 빵을 주는 자, 빵을 주는 자가 고수예요. 마지막으로 초고수가 있어요. 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 그래서 내가 감각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써라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초고수인 거예요. 응? 고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가를 할 때 너 그렇지, 너 이런 거지, 너 뭐 집에 감나무 있지, 이거는 완전 하수야. 예? 너 뭐 했지, 뭐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완전 하수예요. 완전 하수. 그런데 중간에 중수는 뭐예요? 뭐 있지 이게 아니에요. 중수는 나의 의도를 감추고 끌어낼 걸 다 끊어내. 이렇게 끌어내서 다 지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빵을 감춰. 그 다음에 그 빵을 감추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 뜯어내.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고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해결하는. 근데 초고수는 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요. 예.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파. 예를 들어서 자주 배가 아파. 아니면 자주 머리가 아파.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침을 놔서 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초고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고수예요. 고수. 그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초고수는 다시는 머리 아프지 않게, 다시는 배 아프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초고수로. 예? 나는 초고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 초고수예요? 고수예요? 응?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의료인들은요, 의료인들이나 상담사들은 그냥 고수예요. 문제 잠깐 해결해 주는 사람. 예. 근데 제가 왜 초고수 반열로 가려고 하느냐? 저는 음식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다시 안 일어나게 해주잖아. 초고수죠.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그 문제로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가르쳐 주는 사람. 그게 초고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생극재화라는 게 전에도 설명했지만, 생극재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생하고 극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변화한다 해서 생극재화예요. 근데 요거는 좀 설명을 조금 하고 이제 휴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생극제화가 그 이해를 잘 해야 될 게 나쁘고 좋고 뭐 이렇게 응? 뭐 실컷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생극제화는 그냥 에너지의 교류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아우 극을 당하면 나쁘고 생을 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아니에요. 생이 아니에요. 극이 아니에요. 책에 보시면 이런 표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이죠. 생.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회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회전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근데 극의 방향은 목극토 한 다리 건너서요. 화극금, 토극수, 수극화, 금극목 이렇게 해서 5개의 방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보면 하나당 생을 주고 생을 받고 그 다음에 극을 하고 극을 받고 해서 4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사방의 에너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이 생극제화표예요. 이때 생, 도와주는 생, 날생자, 도와주는 생의 방향, 도움의 방향이 있고 도움의 극, 제어와 그 다음에 지킴, 극이라는 것은 지킴이거든요. 지킴의 방향이 있고 변화의 방향이 있어요. 요 4가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도움은 생이에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 예.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이 잘못하면 불난집에 부채질도 할 수 있어. 예? 도움이 아니야. 그건 불난집에 부채질은. 그죠? 불난집에 불을 꺼주는 게 도움이지 불난집에 부채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기가 강해. 화기가 엄청 강해요. 불이 엄청 강한데 여기다가 목을 계속 넣어줘. 그럼 불난집에 부채질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오히려 나쁘고 오히려 수로 불을 식혀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지킴, 극의 방향이에요. 극의 방향. 그리고 지킴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해서 제어도 해요. 그게 제어의 방향. 예? 그 다음에 변화의 방향. 변화라는 것은 아예 그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흐름상으로 다음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극제화를 이해하면 여기다가 글자만 탁탁탁탁 대입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수의 글자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의 글자가 없는 사람, 어디가 이빨이 빠지고 어디는 너무 과도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예. 글자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모든 글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글자가 음한 글자밖에 없어요. 음의 글자, 음의 글자, 음의 글자, 음의 글자, 음의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음의 글자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빨아요. 다 흡수해버려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걸 청소해야 되잖아. 그래서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 뭔가를 터득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양의 글자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양의 글자만. 그 사람은 쓰기만 하고 보충은 없어. 그러니까 맨날 탈진이에요. 맨날 기력이 없어. 맨날 할렐레 해. 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울함이 들어가요.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음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뭐냐면 이게 너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들어오면 너무 들어오는 대로 문제, 너무 나가면 너무 나가는 문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이 에너지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생극제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목성의 에너지, 화성의 에너지, 지구 에너지,
금성 에너지, 수성 에너지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밖에 없으니까 비중은 다르지만 예, 그거 에너지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예, 어떤 사람은 토수만 있죠. 그러면 토성, 즉 지구 에너지와 어디 에너지? 수성 에너지만 받고 있는 거야. 계속 쭉쭉. 예, 어떤 사람은 금성 에너지와 화성 에너지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에너지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지구는 이 목화토금수 액성 에너지가 간섭을 예를 들자면 내가 태어났는데 금성 에너지와 화성 에너지만 만약에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금성 에너지와 화성 에너지는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니까. 그럼 나머지 에너지만 잘 받아오면 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체 구조상 태어난 것은 나머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머지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거기 약함에서 오는 증상들이 있다고. 그러면 요 에너지가 강성할 때는 내가 좀 피해줘야 돼요. 피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화기와 금기가 많아요. 그러면 화기나 금기에 강성함이 있는 해나 달이나 날에는 마치 비가 억수로 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럼 우산을 써야지. 그렇죠?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홀빡 젖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비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성 에너지가. 이제 역학적인 개념, 동양적 천문학에서 나오는 개념은 요래요. 그래서 요게 음과 양이 조화로우면 예를 들어서 음은 그래도 양으로 가고 양이 음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요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럼 이빨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그릇이 없다는 얘기고 그릇이 없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돼요. 예. 그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용량 부족이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저는 수기가 없다 보니까 수기를 받아들이는 힘이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수기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세요. 수기 그릇이 없으니까 종제기로 받는 거예요. 계속. 근데 상대적으로 금의 기운은 세니까 금의 그릇이 널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마나든지 뭐 그냥 푹푹 받아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화기도 마찬가지예요. 토기가 강하다, 음토가 강하다 그러면 화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냥 쭉 받아서 말아요. 그냥. 예. 근데 음토가 아예 없어. 화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세죠. 그러니까 누가 막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감정을 폭발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쭉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음토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뭐라고 신경을 내죠. 뭐야! 하고 확 이렇게 해버린 거. 음토가 없으면. 딱 듣는 순간 바로 튀어나가요. 왜? 흡수가 안 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양토가 없으면 남의 생각을 이렇게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새.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가. 이런 개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능이 다 각자 다르고 사람마다 에너지의 방향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도 요리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요리 얘기만 하냐 해서 조금 조금 방향성을 바꿔봤어요. 예. 자, 잠깐 휴식했다가 이제 에너지 합과 축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